근데 이제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나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다이어리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제가 PDS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시간관리 책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쓰는 사례도 보고 그리고 저만의 방법도 정립하면서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일정 관리와 스케줄 때문입니다. 이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정확히는 내 메인 본업 있잖아요. 그 본업에 대한 뭐 데드라인을 지킨다든가 누락이 없다든가 이런 스케줄 관리도 있지만 시간이 자꾸 내 업무나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자꾸 흘러 넘쳐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못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일정과 시간 관리를 꼭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다이어리 쓰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 보관하고 싶어서입니다. 약간 힐링하는 목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나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기록이 안 남겨져 있으니까 그냥 뭔가 아쉽기도 하고, 이런 거를 꽉 잡아주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남기는 기록이 필요한데 그런 용어로도 다이어리 많이 쓰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나를 정말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냥 기록을 넘어서서 좀 분석 단계로까지 넘어가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까지 보여주면서 다이어리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한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꼭 강추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뿅!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 첫 번째, 내 중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일정 스케줄 관리입니다. 제 다이어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플랜두시 다이어리는 이렇게 위클리 칸이 주로 메인이라 보시면 되고, 플랜 칸, 2칸, 그리고 여기 24시간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를 돌아보는 피드백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는 건 다들 아시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일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약속이 생겼다 이럴 때 토요일 날 뭐 친구 만나기로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 제 확인, 뭐 요런 거 금요일날 까먹으면 금요일까지니까 잘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미리미리 써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당장 좀 먼 일정이니까 별로 안 쌓이지만 한 전날쯤 되면 여기 막 쌓여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할게요. 이 금요일을 시작하기 전날 밤이나 혹은 이 금요일 이른 아침에 이 계획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뺄 거를 빼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다이어리 영상,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다이어리 영상이에요. 이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A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직영 공지 세팅, 그다음에 운동, 5분 촬영, 청력 조절, 다 저에게 중요한 건데 약간 애매한 게 단톡 방송이 약간 애매해요. 이거 반드시 오늘 할 필요 없거든요. 다이어리 영상도 반드시 오늘 할 필요는 없지만 얘는 이렇게 미루면 더 무거워지는 업무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우선순위로 두고 단톡방 기행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웁니다. 지우고 넘겨. 어디다 넘기냐? 월요일 날 합니다. 단톡방 기행. 이때 해야지. 이 중요한 거 외에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좀 우선순위를 좀 한번 세워갖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좀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우선순위 하는 방법만 얘기하면은 이제 세워라 내워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두 번째, 시간 계획입니다. 시간 계획. 이 시간 계획을 대충 세워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9시거든요. 촬영은 뭐 1시간이면 끝날 것 같고, 그 외에 여기 다른 업무들이 좀 예상되는 게 좀 있어요. 여기 지금 안 써있지만 뭐 1번부터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업무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밥 이 정도 먹고 1시부터 5시 정도까지 촬영 모든 거 끝내기 일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끝나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 2에서 4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 계획을 세우면 뭐가 좋냐면 일단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걸 이때까지 끝내야 다음 일정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당연히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오늘 영상 편집까지 끝내야지라고 했을 때 이게 하루가 너무 기니까 촬영도 막 2시간, 3시간 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방지하고자 1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촬영 퀄리티란 무엇인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이걸 끝내기 위한 방법을 떠올린단 말이죠. 약간의 제한이 있을 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도 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편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 마구 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는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막 1시간 반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다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촬영 1시간 반 동안 했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다 선을 치진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제 삐뚤삐뚤해져서 안 이뻐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하고 작성을 좀 편의성을 올렸어요. 대신 색칠을 함으로써 이렇게 마지막에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영 공지 세팅이라는 거를 이제 이때부터 했는데 얘는 그냥 1번 이렇게 매겼으니까 그냥 1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얼만큼 했는지 해서 뭐 1시간 했다 하면 1시간 또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왜 촬영이 1시간 반이나 걸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씁니다. 뭐 촬영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 준비가 설정이 안 되겠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준비가 문제였냐? 구체적으로 예시 페이지를 기획을 안 해놓은. 겉보기의 피드백을 말고 실제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막 예상하고 실제로 측정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이게 제가 주로 말하는 우선순위 시간계획 피드백 OCP잖아요. 이걸 하면 좋은 이유가 저는 어쨌든 다이어리의 작성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리를 작성함으로써 우선순위 파악하는 능력, 그다음에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결국에 내가 어떤 업무를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뭐 위에서 업무를 시켰을 때든 내가 스케줄 조절을 할 때 이거 오늘 안에 못해요, 해요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다이어리란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UCP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이 다이어리를 언젠가 쓰지 않아도 시간 관리와 스케줄 결정에 대한 좀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생각을 교정 중이다, 훈련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 2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스케줄 관리도 잘해, 그리고 업무 조절도 잘해. 그러면 다이어리를 쓸 필요가 없을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의 2번째는 나의 일상을 남기고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월이 지났지만 뭔가 나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일을 뭔가 한눈에 요약하고 정리하고 보고 싶은 욕구가 조금씩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약간 나 기록 남기기, 힐링, 그다음에 아니면 채우는 그런 느낌, 요런 느낌 때문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플랜도시 다이어리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형광펜으로 색칠해줍니다. 얘는 요렇게 색칠해줍니다. 저는 원래 이 형광펜 칠을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데 지금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실시간으로 해볼게요. 저는 일단 이 일은 무조건 그냥 분홍색으로 퉁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이게 일도 유형별로 나눠서 색칠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일은 그냥 하나로 퉁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촬영한 것도 이렇게 칠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칠했을 때 여기 공백이 생기면 못생겨져요. 예를 들면 봐봐요. 이렇게 공백이 생긴 거 아주 못생겼죠. 그래서 꽉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2번 칠하더라도 꽉 채워야 되고 약간은 겹치지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이렇게 밀도 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 톤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약간 파스텔 톤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어가는 순간 되게 배기 시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톤 맞추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3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는 요 정도 기준? 한 8개 정도의 기준으로 나누는데 이게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막 8가지 유형으로 나눌 필요도 없고 하나만 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뭐 잠자리든 책 읽기든 딱 하나만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뭐 이거 다 기록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내 일상이 이렇게 한눈에 정리되니까 그냥 먼 훗날이든 아니면 당장 일주일, 2주일 뒤든 이걸 돌아봤을 때 내가 뭐 하고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서 내 일상이 새어나가는 게 아니라 담기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통제하고 있는 느낌 자체가 자존감을 올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제하는 느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해봐서 좀 나의 일상을 꽉꽉꽉 채우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채우는 거 외에 이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했으면 하는 추천 방법이 이렇게 이열리 칸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한 칸이 하루하루잖아요. 여기서 나의 하루를 이렇게 5글자에서 최대 10글자도 안 되겠다. 이렇게 5글자에서 10글자 이렇게 하나로 채웁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 10월 중순? 초부터 좀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부터밖에 기록이 없고, 이 전의 기록은 그냥 기억 남았던 것들만 남아가지고 역추적했지 그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인생에 빵꾸가 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채워버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하고 인상 깊었던 거는 하이라이트를 칠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 1년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뿌듯할 것 같지 않나요? 이거 1년에 한 장씩 쌓여가지고 10장이면 10년이고 내 인생을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발견한 저만의 방법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진짜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 3번째는 나의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는 나의 숨겨진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면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막 쌓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냅두면은 이것만으로도 좀 느끼는 게 있겠지만, 이거를 분석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면 정말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고 알아내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한 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스프레드시트에 넣어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시트가 여기에 있고요. 저는 이제 다이어리를 보면은 내가 언제 잠들었고 언제 일어났고 낮잠을 잤느냐, 그다음에 컨디션이 어떻냐를 3점에서 마이너스 3점까지 점수를 주는 식으로 4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0이 밤 12시고요. 마이너스 1은 0에서 1시간 전이란 뜻이니까 전날 밤 11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넣고 있고, 그럼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이거 8월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취침 시간이죠. 일주일 평균 3시에 잤대요. 이게 평균 새벽 3시에 잔다는 거는 좀 심각한 부엉이였다는 거죠.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12시쯤으로 좀 수렴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제 수면 패턴이 좋아지고 있다. 여기도 이제 들쭉날쭉 평균 수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은 좀 7시대로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살아보니 어떻냐.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루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행복하고요. 사실 이거는 내 상황을 알아본 거고, 구체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내가 11시 때 잤을 때, 12시 때 잤을 때, 1시 때 잤을 때 몇 시간을 잘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8시에 일어나 8시간 자고 7시간 반 자고 7시간 자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2시에 자면 6시까지 줄어들죠. 신기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좀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좋냐? 당연히 아니니까 참 이상적인 시간대가 지금 한 12시 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시간 반 자는 게 좋은 거기도 하고 푹 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역으로 너무 일찍 자봤자 의미가 없다. 너무 오래 자, 일찍 자면 오히려. 물론 건수도 별로 없었지만 9시 때의 단적이.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나는 12시에서 진짜 늦어도 2시 전에는 자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걸 지키게 됩니다. 그 외에 이거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까 제가 컨디션도 기록한다 했잖아요. 3점은 컨디션 매우 좋음. 그냥 낮잠도 필요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계속 집중력도 잘 되고 좋았음. 2번은 일어나서 괜찮았는데 4시에서 오후에 좀 졸렸음. 1번은 일어나서 괜찮았는데 점심쯤부터 졸렸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일어날 때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음. 이거였거든요. 근데 3번은 마이너스 3은 아픔이니까 이것까지는 갈 필요 없고,
1, 2, 3과 마이너스 1을 이제 제가 수기로 기록을 한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 아까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 부족해요. 열심히 적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 내가 컨디션이 정말 최상일 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총 몇 시간 정도 자는가 또 편견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얘가 지금 건수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도가 매우 낮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인사이트 얻을 수 없지만 한번 이런 것도 측정을 해서 내가 혹시 컨디션이 좋고 나쁨이 몇 시에 자는 거와 관련이 있는가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독서 시간도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내 평균 독서 시간이 나오고 이때는 뭐 했니? 기록을 안 한 거겠지? 어쨌든 이렇게 일주일 독서 시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독서 데이터 같은 거 적을 때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독서하는지만 알면 되는 사람들은 그냥 플랜도시 다이어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독서 이렇게 저는 노란색을 칠하거든요. 노란색 칠하고 독서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만 입력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책당 얼마 걸렸는지도 좀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별로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수동으로 저는 하고 있고 책별로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여기다가 단순히 독서 이렇게 적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뭘 적어야 되는지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서 적어야 합니다. 그 운동 같은 경우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몇 분 했냐 얼마나 했냐 기록이 얼마나 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디테일하게 체크할 게 하나도 없겠죠. 이렇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엉망이죠 지금. 이렇게 안 한 거에 집중해서 체크하는 이런 정직함 여러분도 이런 정직함을 갖추고 다이어리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고 아 뭐야 너무 복잡하잖아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여기 플랜도시 다이어리의 맨 뒷장에 메모칸이 되게 많잖아요. 이 메모칸에서 이건 제가 이거 예전 이거 안 보여야 되는데 예전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뭐 해볼 때 컨텐츠별로 몇 시간 걸렸는지 다 기록한 데이터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기입해도 됩니다.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독서 기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몇 주 차에 이 책을 몇 시간 읽었는지 이런 식으로 뒤에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눈에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것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이 스프레드시트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아, 잘 보셨나요? 마지막에 조금 어려웠죠? 어쨌든 저의 다이어리 오늘은 저의 다이어리를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봤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 스케줄 관리를 통해서 나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하는 UCP를 해야 된다. 우선순위, 시간 계획, 피드백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 두 번째는 일상 기록, 그 다음에 힐링, 나를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2칸에 색칠을 하시는 행위랑 이렇게 이얼리 칸에 오늘 하루하루를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안 보이는 나의 데이터 파악하기였습니다.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나의 생체 리듬, 나의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살아가면은 통제 가능한 변수가 생긴 거기 때문에 원활하게 조금 더 일상을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2023년에는 갓생 살기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다이어리 쓰기를 통해서 조금 더 만족도 높은 삶으로 등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저렇게 써 싶지만 이 앞에를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막 쓰고 중간에는 힘들어가지고 안 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쓰다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인사이드 못 찾고 하면서 약간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하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계속 거듭거듭 하면서 저만의 방법을 장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몇 번 쓰다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셔서 도움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잘 적용해서 기록만으로도 정말 많은 게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뿅!